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김종혜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 네. 오늘? 아, 맞다.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요. 아, 조금 전에 기자 연결을 하는 바람에 네, 잠깐 알겠습니다. 깜빡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시죠? 문어발 카카오. 자, 먼저 입장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김종희 위원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문어발 카카오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전 방송하면서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어발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김영로 앵커. 저는 뭐 입장 표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카카오 택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문어발 카카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일단 요즘에 이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폭을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카카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딱 일맥상통합니다. 불편해? 내가 대신해 줄게. 자, 이게 카카오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카카오 파킹 아시죠? 예. 이제 올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차를 끌고 어딜 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주차죠. 그런데 이 주차를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주차장에 내가 주차할 자리는 있는지 네. 그리고 정작 자리가 있다고 해도 내가 갔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약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차를 끌고 딱 갔을 때 주차장에 떡하니 나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카카오 드라이브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 대리기사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주차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뭐 흔히 유흥을 즐기러 갔을 때 술을 먹게 되면 대리기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해야 되죠. 네. 대리기사 필요하죠. 그렇죠. 갈 때 예약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예약하는 과정에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와 관련된 뭐 또 그 내비게이션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게 모두 다 지금 카카오 안에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잠시 후에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네네. 먼저 이 카카오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부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네. 그 얘기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막 커나가는 산업이고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게임도 있고 광고도 있고 예. 네. 기존에 이제 다음이 하던 일, 그다음에 카카오가 더해져서 광고의 시너지가 더해지고 게임이 이제 붙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사업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다. 문제는 기존 사업을 넘어서서 오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고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오토 서비스 좀 커질 줄 알았는데 어. 예상보다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다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혜 연구위원이 말씀하셨던 오토 서비스라는 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또 카카오 가사 도우미 서비스 네. 혹은 카카오 헤어샵 이런 것들이 바로 오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카카오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일단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하고 또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가사를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분을 모셔서 뭐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 빨래 좀 해주세요. 심부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근데 가사 도우미가 우리가 동네에 있는 뭐 인력사무소라고 할까요? 네네네. 그런 데 가서 막 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몇백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딱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카카오 헤어샵. 이게 왜 마음에 드냐면은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를 꾸미기에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미용실 가보시면 가장 걱정이 뭐냐면 본인이 가장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공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용실에 갔을 때 그 그 미용실 스타일이 안 변하잖아요. 저는 그대로잖아요. 예. 저도 거의 그대로거든요. 네. 짧을 때 이렇게, 길 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고. 저는 저에게 맞는 미용실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몇 년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용실에 일하시는 분들 말씀 정말 잘하는 거 아시죠?
딱 가면은 머리 만지면서 이 말부터 시작해. 어머 머릿결 너무 많이 상하셨다. 아, 그럼 막 뭐도 하고 뭐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막 그런다고. 뭐 트리트먼트 한번 하셔야겠어요. 두피 마사지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 좀씩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딱 이런 말을 해요. 아우 지금까지 했을 때 한 25만 원인데 우리가 월정액으로 30만 원 끊으면은 한 50만 원어치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여성분들 다 공감하실 걸요? 그러면은 그래요. 네. 그러면 아 그런가? 지금 25만 원인데 30만 원짜리 끊으면 50만 원 이용할 수 있대. 아 끊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딱 끊어요. 아 저희 와이프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아,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어제부터 방송에서 자꾸 공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이다 보니까 역시 헤어샵도 고급진 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제 또 막 남자친구 남편을 또 막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선택 잘한 걸까? 나 머리 어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 헤어샵 잘 갔다 온 것 같아. 이런 도대체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지금. 그런데 이 카카오 헤어샵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미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파마와 뭐 커트만 하겠다. 그래서 결제 금액까지 완료해서 결제까지 완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카카오 헤어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 추가적으로 붙을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게 네. 그런가요? 가서 네. 또 이게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면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 결제 다 하고 갔지만 이거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안 좋다. 네. 이거 하셔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또 그치, 뭐 맞아. 지금 하면 30% 할인권을 주겠다 이러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리적인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이미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금액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을 때 10,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 네. 10,000원을 안 쓸 가능성이 있지만 10,000원을 깨는 순간 그 돈은 금방 사라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분리 구조에 갇힌 것 같은데. 카카오 헤어샵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근데 생각하는 그 의미 있는 거 하나는 이 카카오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미용실 체인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뭔가 좀 더 힘을 몰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 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모두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쟁자들이 너무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이버가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네.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가장 큰 약점은 해외 쪽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네. 이미 카카오 택시는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블랙도 뭐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서비스 그 다음 서비스로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누군가 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치고 나오고 있는 그 상대편이 이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한 미들급이라고 한 미들 헤비급 정도라고 네. 하면 반대편 쪽에서는 헤비급 내지 같은 미들 헤비급이 계속 나와서 부딪히다 보면 완벽하게 누를 수 있을지가 지금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리스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각 개별 서비스마다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가사 도우미 서비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들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고용의 뭐 안정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과거 돈과 관련돼서 인력사무소와 굉장히 이 분쟁을 많이 벌였던 분들이라면 네.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서비스도 다른 쪽에서 금방 비슷한 서비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박리담회로 가는 형태로 가서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일 텐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카카오 처음 상장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11만 원,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전 증권사에서 아마 20만 원 보고서 냈고 아마 저랑 이학영 의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라고 굉장히 호통을 쳤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고 네. 지금도 이제 아마 14만 원,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 나오고 있는데 전 그 가격도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배적인 사업자지만 해외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슨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느냐? MAU라고 해서 한 달에 가장 액티브가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의 숫자를 늘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토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고 있는데 이 경쟁사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면 그에 관련된 부담도 계속 우리가 좀 느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광고 이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게 네.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내놨어요. 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반대로 정말 시장에서 기대 안 하고 그냥 툭 던져놨는데 대박을 치는 게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 불가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불안한 거죠.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그 현금 흐름은 만들어 주겠지만 그 이상이 될 거냐 그 아래가 될 거냐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이쪽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면 다행인 거고 네. 게임은 여전히 좀 파도를 탈 것 같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성장 모델이라고 했던 오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그렇지만 라인은 해외 쪽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계속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불안하지만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카카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김범수 사회이사 의장에 대해 이런 걸 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김범수 의장이 성장을 했는지. 근데 그 부분을 보니까 좀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김범수 의장이 원래 처음에는 이 삼성 SDS를 다니다가 뛰쳐나와서 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게임을 네이버에 합병시키고 그리고 나서 메신저 회사를 인수해서 카카오톡 만들고 카카오톡을 다음과 합병시키고 이렇게 기업을 키워서 큰 기업들과 합병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크게 떠올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물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자체가 해외 진출은 못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키워서 나중에 해외로 어떤 뭐 기업을 진출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뭐 특허를 진출시킨다는 그런 건 불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우리나라 이용자 5천만에 대해서 해외 사용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할까요? 카카오 사용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MAU,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 숫자가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2천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라인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의 액티브 유저는 몇억 수준이거든요. 규모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특화된 모델이 아니면 네. 그걸 인수하려고 들어오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김종효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 김영롱 앵커가 혹시 증권사들에서는 다양하게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김정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증권사에서 이제 광고 부분 매출이 계속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좀 문제점으로 많이 삼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많은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요. 대신 또 반대로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증권사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뭐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어쨌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밀접은 돼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을 보긴 봐야 되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뚜렷한 수익 모델이 좀 부재하다는 거죠. 네. 이것으로 물론 얘기를 하신 것처럼 박리담의 느낌으로 가야지 여기 오토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난 대박 매출이 나올 거라고는 증권사에서도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뭐 드라이버, 헤어샵, 홈클리닝 뭐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서비스가 계속 이렇다 보면 한국 내에서 물론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이제 기대감을 드러냈고 무엇보다 모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다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하나금융투자는 계속 21만 원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표 네. 주가. 그래서 이것도 좀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아요, 21만 원이. 12개월인가요? 어떤 12개월 포워딩 목표 주가인가요? 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금까지 바꾼 적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다른 곳은요? 유진투자증권이랑 미래셋증권, 뭐 동부증권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역시 유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부분 부자인데 생각보다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네. 미래셋과 동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 11만 원, 증권사 중에 제일 낮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카카오를 보면서 마무리 좀 지어볼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던 이 카카오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그리고 아까 김종희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편해진다는 측면보다도 그동안 가사 도우미 분들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폭이 제한적이었었는데 정말 전국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택시기사분들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훨씬 더 그 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된 거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메가톤급 벼룩 시장이 카카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분명히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역으로 기회를 뺏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나누는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누구를 위협합니까? 기존 사업자들을 분명히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에겐 위협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헤어샵도 마찬가지, 전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가사 도우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홈클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그만 중소 업체들 이런 그 인력 공급해준 업체들은 모두 망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 조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유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카카오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카카오의 감점 요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여전히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터무니없다. 여전히 삽질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영록 앵커 결론 직설 듣기 직전에 한 번만 더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일단은 그 맞습니다. 업체들이 뭐 고사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들 물론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더 어려우신 분들은 업체 분들보다는 거기에서 종속되어 있는 그 가사 도우미 어머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결론 내려주시죠. 둘이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되게 화기애애하다가 항상 방송만 들어오면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결론직설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증권사 이제 뭐 의견들 확인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인데요. 음성 지원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 이제 하단으로 나가는 그 글씨로 그 느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기대는 해요.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워낙 다방면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매출로 연결 지어질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큰 매출을 만약 카카오에게 안겨다 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만 하고 있고요. 여전히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홀드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이 카카오가 새롭게 출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전문가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많이 세워줄 겁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록 앵커 그리고 김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